서커스 박과 고쌤이 함께하는 네온스퍼. 오늘은 취업 영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고쌤과 조현박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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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토익 아니에요? 취업 영어? 토익은 면접관 얼굴 보기 전이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면접관을 만난 그 단계에서 영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새 뭐 설문조사도 나왔더라고요. 자기가 면접을 보러 가가지고 면접 가서 영어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가 10명 중에 한 7, 8명.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영어로 물어볼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쵸. 저도 뭐 회사 들어가면 뭐 영어로 질문할 거는 하나 생각하지 않나? 뭐 When I was young. 뭐죠? 질문이 뭐죠? 그냥 introduce yourself.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생각. I'm years old.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I'm years old. Nice to meet you. 나이 안 말하는 거지. Introduce myself.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회사에서 영어 면접 안 볼 것처럼 해놓고 막상 이제 윗단계로 가면은 물어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치. 영어 면접도 할 거면서 왜 그 그러니까. 영어 스피킹 점수는 왜 필요한 거야? 계속 낚이는 거지. 계속 다 하라는 거지. 다 하라는 거예요. 시험도 맞아. 치고 직접 내 눈 앞에서 말도 그치. 하고. 토익 봐서 리튼 점수로도 내.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그래 스피킹은 어느 정도 하는지도 또 점수로 내. 그렇지. 그런데도 실제로 얼굴 봤을 땐 한번 해봐봐. 그렇지. 약간 이것까지 3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불신해 그냥 끝이야. 그래서 불신의 이제 끝장.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제 기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정말. 근데 선생님 이번에 조앤박 영어 면접 훈련소 런칭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네요. 아, 그쵸. 뭐 벌써 광고로 가는 거야? 홍보로 가는 거야 벌써? 본론으로 가자고. 그래 가자. 홍보라기보다는 취업 영어를 준비를 하긴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다 영어 면접에 대해서 그래도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겠어. 근데 이제 딱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그러면 자기소개하세요.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내 소개 이제 준비를 해가고 왜 여기에 지원했습니까? 지원 동기?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면접관이 자기소개는 시키나요? 자기소개도 안 시키는 면접관도 많아요. 그건 많겠죠. 너무나 그렇지. 제너럴 퀘션이니까. 근데도 그거 준비 안 하면 마음 헛헛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지원 동기 왜 why are you applying for this job? 왜 이거 applying 하냐고. 다른 회사도 많은데. 그리고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싶으냐? 왜 나여만 하니? 왜 꼭 우리 그치. 회사에 why should I hire you? 내가 왜 너 뽑아야 되지? 자랑해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what is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you got? 그냥 what is the most important qualification as a marketer, 뭐 as a salesperson? 네가 무슨 지원 업무로 어플라잉을 했든 거기에 어플라잉을 한 거에 제일 중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해? 즉 네가 가진 자질은 무엇이야?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나는 거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걸 준비할 때요. 질문을 다방면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널 왜 뽑아야 하지? 랑 네가 가진 장점이 뭐야? 라는 게 같은 질문인데 그걸 두 개 다 한다는 거지. 어렵게 느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 결국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 없지. 근데 결국 맥락은 그거예요. 시작은 질문에서 물어봤던 대답으로 시작을 하되 마무리는 난 이 회사에 올 준비가 돼 있고 나는 열정이 있고 OT 시켜만 달라 열심히 하겠다. 오버타임. 그리고 위켄드 난 반납하며 열심히 하겠다. 어떻게든 날 뽑아줘가 메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항상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럼 마무리 멘트는 늘 똑같이 준비를 해놓고 왜냐면 계속 영어로만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중간부터 마무리까지는 준비를 해놓고 도입에서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만 제대로 찔러주고 들어갈 수만 있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인터뷰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해 갈 수 있다. 그게 포인트죠. 결국 이제 질문 비슷한 걸 계속 물어봐도 요리조리 돌려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요지는 얘기를 그거예요. 어떻게든 말을 이렇게 해봐라 이건 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나는 이 회사에 너무 오고 싶고 요런저런 퀄리피케이션이 있는데 요 직업에 딱 맞는다. 그래서 넌 날 뽑아야 후회가 없어. 이거를 딱 정해놓고 간다라는 것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할 때 사람들이 애를 먹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남들이랑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완전 그 노란 머리에 파란 눈 완전히 그 외국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떨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당락을 결정하는 마지막 스텝인데 인터뷰가 거기서 마치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 될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벌벌 떨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취업 영어 인터뷰에서는 언어적인 거는 어차피 좀 어느 정도 외워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샘플 앤서 같은 거를 주는 거지만 비언어적인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표정.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인터뷰어가 그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순간적인 게 결국은 다 비언어적인 거. 그게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이런 거는 따지면 안 되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리 모양이나 약간 이런 옷 가짐 같은 것도 얼마나 깔끔한지, 자세 얼마나 딱 straightforward한지, 그다음에 표정 얼마나 면접관이 물어봐도 전혀 쫄지 않고 그냥 굉장히 그렇지. 오픈 마인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든지 수용하겠다라는 이런 자세? 약간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 사실 신입 누구 뽑아도 다 똑같아요. 다 처음에 모를 거란 말이죠. 그놈이야.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해보고 저도 사람을 뽑아봤지만 처음에는 누구든 신입은 경험이 다 학교에서 뭐 인턴십하고 파트타임 잡 아니면 조금 일했던 거 다 거기서 거기예요 사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을지를 선택하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나 정말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날 뽑아줘라는 그런 눈빛 이런 거 있잖아요. 제스처 이런 거 보고 아 쟤네가 좀 똘똘해 보인다. 아 쟤네가 좀 디디해 보인다. 이런 거를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디디해 보인다. 뭔지 알죠? 결국 대사는 누구나 거의 뭐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맞아, 어느 맞아. 정도의 멘트는 다들 준비를 해오니까 그런 멘트를 비슷비슷한 멘트들 중에서도 이제 면접관들은 보석을 어떻게 캐내냐면 주는 느낌, First 제스처. impression이 제일 그렇지.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 팁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죠? 몇 가지 형들이 나뉘더라고요. 면접관이 제일 싫어하는 형들. 예를 들어 뭐 떨고 있는 거야. 표정도. 그치. 아, 어떡하니. 범죄자형, 뭔지 나 지금 알죠? 떨려 막. 걸릴까 말하고 봐. 있는데도. 내 미천이 들통날까봐. 그렇네. 그리고 뭔가 좀 돌발스러운 거 물어볼까봐 눈빛이 흔들리고 그치. 입 말하고 있는데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안 웃으면서 입이 왜 끝에가 바들바들 떨리고 그런 것도 있죠. 동공지진. 굉장히 당황했을 때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자꾸 아래로 수그러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은 나 잘났다 하지만 자신 없는 거고. 다리는 바디랭귀지. 떨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아, 이 바디랭귀지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럼요. 아, 이거 어려워.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 인터뷰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손을 이제 hand gesture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막 해요. 근데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손을. 손이 계속 돌리면서 똑같은 제스처 그리고 무슨 말을 하다가 단어가 막히니까 갑자기 그 새끼 손가락이랑 막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막 펼쳐지면서 막 손이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되면서 쇼미더머니야? 굉장히 보기 불편한 그런 제스처로 오히려 더 반감을 사게 되는 이렇게 하시는 맞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것만 보게 돼. 제 손 왜 저러지? 막 오히려 이렇게. 이상하니까 오히려 이상하니까 그러면서 말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지? 피스. 그렇게 지금 오디오 방송이니까 네. 이게 잘 말로 설명해줘요. 행동을 하지만 그쵸, 물론 막- 이게 유튜브로도 나가는데 팟빵 들으시는 분들은 오디오만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손을 지금 어떻게 하길래 자, 지금 손 제 다섯 개 말뜻은 떼세요. 중간 손가락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중간 것들 말한 손가락이 거예요. 올라간다고? 올라가거나 뭐 맞아. 막 내가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손가락이 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 제가 방송이 원래 업이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촬영장을 가면 이제 모델이 있어요. 그럼 모델이 이제 제가 이제 제품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손가락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설마. 진짜 그 무의식적으로 제일 긴 손가락이라서 딱 가운데 손가락을 딱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이러는 거지. 손가락 좀 바꿔주세요. 오 이러면서 바꾸더라고. 이게 무의식적인 거야. 근데 그거는 보는 사람은 인상 맞아. 찌푸려지고 그렇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걘 불려가는 거지. 맞아. 그 모든 게 다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전에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연습이 되어져 있느냐. 이 모든 게 참 연습량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그렇게 생활을 해오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 제스처가 큰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보면 항상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제스처가 커서 와 이렇게 집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제스처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더 드리자면 사람들이 늘 웃고만 있어야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 말한다거나 아니면 이건 진짜 좋았어. 그러면 I really really love that. 이렇게 할 때 고개를 오히려 좌우로 도리도리치를 친다거나 뭐 이런 그들만의 어떤
컬처에서 나온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해주면 아무래도 본인의 문화에 맞는 제스처를 하는 사람에게 친밀도와 호감도가 높아지기 마련이니까 아 쟤는 어느 정도 이런 문화적인 걸 알고 언어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더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조앤박 선생님이 런칭하는 강좌는 이름이 뭐예요? 네, 제가 뭐 아시다시피 저는 시원스쿨 랩에서 취업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취업 영어 훈련소라고 해서 아주 짧게 10강짜리로 비언어적인 hand gestures, 눈빛, 그다음에 아이 컨택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채점 간의 아이 컨택을 대체 몇 초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세,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태도, 싫어하는 태도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다양한 주제들 있죠. 뭐 회사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지원 동기, 또 본인이 어플라잉을 하는 지원 업무에서 어떤 류의 질문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럴 땐 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좋다라는 이런 문장들이나 내용들 그리고 꼭 사용하면 굉장히 좀 아, 저 사람 영어 좀 잘 배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그 구어체 패턴들 있죠. 뭐 이런 것들까지 아주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골라갖고 딱 10강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정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자 이제 인터뷰 보러 오세요 하면 신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좀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약 처방이구나. 그렇죠. 급할 때. 그렇죠. 뭐 면접관 눈을 3초간 응시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화면 보면서 조앤 쌤이 이제 시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자 봐, 네가 봐, 네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니 아니니 이걸 이제 보여준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할 때 답변을 쭉 읽으면서 이런 단어나 문장 말할 때는 이런 미소, 요런 표정, 눈빛은 요 정도, 손은 요쯤에서 하고 어깨를 한번 으쓱 한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좌우로 한번 도리지를 치다가 웃는다든지 약간 요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문화적인 것에서 오는 거지만 결국 언어가 문화적인 거와 붙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캐치하시기는 좀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앤박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고급 영어 패턴이 있어요. 물론 이걸 돈을 내야 이 강의를 듣는 거죠. 우리 팟빵 애청자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를 위해서 그 고급 영어 패턴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한 가지만 딱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특히 우리 이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를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리튼으로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형용사, 부사 같은 거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스피킹할 때 형용사, 부사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 쓰기도 급급해가지고 주어 동사 명사 위주지 명사 거의. 그것까지 쓰기도 급급해가지고 부사 같은 거 외워놓고 아마 쓰신 적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사나 형용사 같은 게 과하게 만들어주는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 항상 과하게 말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과하게 말하면 oh really? 이렇게 벌써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약간 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표현들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basically, absolutely, generally, literally, actually, in my case 약간 요런 것들 그래서 부사구라든지 아니면 뭐 부사 혹은 형용사 같은 거 그리고 하다못해 동사 같은 것도 love 뭐 I really like it 이렇게 쓸 거면 그냥 I love it 이게 훨씬 그렇지. 좋다는 거죠. I love it, 싸이. 배경음악 BGM 나가나요? 그쵸 그쵸. 우리 돈 많이 맞아요. 벌었어? 이 love는 사랑하다라고만 자꾸 우리가 외우니까 특히 남자분들 쓰기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 이 love는 너무너무 좋아인 거지 진짜 사랑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really like it 쓸 바에야 I really love it 이렇게 더 과하게 쓰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포인트는 부사 같은 것을 활용 잘해라 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쓰는 연습을 좀 하면 훨씬 그리고 풍부해져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요즘 김생민의 영수증 보다 보니까 stupid이 나오거든. 그런 표현은 과한 표현 맞죠? 친구들 사이에선 괜찮지 않아요? That's so stupid. 그거를 사람한테 stupid이라고 쓴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한테서에다가 stupid이라고 쓰겠죠. Oh, that was so stupid. 그러면 진짜 김생민이 제대로 쓰는 거 맞아. 그 물건을 사는 행위를 갖다가 stupid한 거라니까. 맞아요. 사람한테 쓰면 욕이 되는 거겠죠. 너무 강한 이런 바보야. 이거를 얼굴에 대놓고 쓰면 정말 이거 싸우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그런데 그냥 상황에다가 두고 쓰는 거죠. 아 오늘 뭐 조금 들었는데도 아 이거 얼마예요? 내가 앞으로 취업 영어를 할 일은 없지만 혹시 알아? 내가 혹시 그 미국 실버타운의 취업- BBC나 미국 BBC
어느 회사야? 영국 BBC나 미국 CNN에 내가 입사할 일이 생기면 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급 영어 패턴이 진짜 기대돼요. 네네. 아마 실생활에서 구어체 colloquial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어체 영어 같은 거를 조금 알아두고 쓰시면은 훨씬 저 사람 좀 왜냐면 인터뷰가 기억에 남게끔 말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한 단어, 한 표정 그런 걸로 이제 면접관을 압도할 수 있으면 좀 더 취업에 한 걸음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많은 학생들이 I로 시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거야. 맞아. 문장 시작할 때 다 무조건 I 이러면 벌써 초딩 영어 같이 느껴지는 거죠. I'm a boy. 맞아요. 하나 또 말씀드리면 맨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말하고 싶으면 I am an outgoing person 이렇게 계속 and I'm so confident for 어쩌고저쩌고 And I feel proud of I 그냥 I만 100번 하다 끝난단 말이죠. 조현박 선생님 목소리가 어리셔가지고 나이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 같아. I 그런데 I로 시작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거 뭐 동명사나 그렇죠. 하다못해 it 가주어 같은 경우도요. 그런 거 잘 쓰면 It is 고급지지. easy to 아니면 it is nice to 이거 하나만 갖고도 어디서든 먹힐 수 그럼요. 있거든요. 근데 그거 쓰는 게 좀 힘든 게 왜냐하면 그 10번 연습이 안 돼 갖고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사실 잘 해주는 것으로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thanks to my skills, thanks to my socializing skill 내 어떤 그 인맥 그런 스킬에 사람 관계, 대인 관계 능력에 고맙게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가면 벌써 I로 시작하는 애랑은 천지차이지. 다른 느낌으로 느낌이 다르지. 고급스럽다. 임프레션 줄 수 고급지다. 있는 게 중요하죠. 약간 이걸 꼭 외워야 될까? 그럴 순 눈빛 없죠. 하나 연습을 왜 굳이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를 사실 본인의 테이스트에 맞게 그렇게 다 말을 할 수 있게 회화적으로 연습을 하려면 정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라도 하지.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항상 제가 클래스에서도 애들한테 말해요. 이건 토익 스피킹 클래스든 아니면 이런 면접 클래스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험 영어고 우리가 급하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정말 제대로 된 걸 쓰려면 어느 정도 맞는 틀 그런 장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만 변형해서 써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정확하게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말할 수 있고 그러다가 그게 고맙게도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롱텀 메모리로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게 나의 삐달 언덕이 되는 거죠. 비빌 언덕이 돼서 거기서 이제 점차적으로 회화를 부풀려 나가면 맨 처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배워서 하나하나 넣으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아마 100배는 빠르게 실용 영어도 하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 스피킹하는 거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 이거 뭐 굳이 정말 외우는 게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외워야 할까요? 하고 질문하시는 친구들도 항상 많아요. 제일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성인이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워 올라온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지만 성인이어서 이미 약간 어느 정도 머리도 입고 또 다 굳어 있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의 암기는 동반이 되어져야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약간 맨더토리지만 그래도 너무 막 쥐어짜듯 힘들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나의 총알이 될 수 있으니까 쟁겨두자 언젠가 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 기쁘게 공부를 하신다면 그것도 결국 나의 회화 스킬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외운 생각해요. 걸 실제 면접장에서 뭐 실수를 하던 잘 쓰던 그게 이제 내 경험과 맞물려져서 경험으로 이제 남는다면 이제는 롱텀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이 조현박 선생님의 강의가 이 소스를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잘 요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아주 뜻깊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